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몇 달이 지나도 경찰 기록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사라진 경찰 기록의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명확한 사실이죠. 어떤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진단서를 보니까 골반골절에 전치 6주. 와,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심각한 사고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사고가 난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났는데 경찰에는 이 사고에 대한 신고나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이 사고에 숨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이름이 붙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특례 예외 사고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횡단보도 사고 같은 건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로 그냥 퉁 씌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일반 사고랑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보통 겪는 단순 접촉사고 같은 건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같은 이런 특례 예외 사고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단순 보험 처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형사 합의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좀 줄이려면 보험사랑은 별개로 피해자하고 직접 만나서 합의를 봐야만 해요. 이거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피해자의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형사합의 절차가 왜 3개월 동안 시작조차 안 된 걸까요? 이제부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득이 돌아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보험회사는 절대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보험사는 가해자가 돈 내고 가입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 편에서 사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최우선 목표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객인 가해자의 법적, 금전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까요? 아, 이 사고는 형사합의 대상이니까요. 어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찾으세요. 라고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그건 자기 고객인 가해자한테 완전히 불리한 얘기니까요. 바로 이 침묵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신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형사 입건도 수사도 안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형사 합의 절차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스킵되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경찰 신고가 없으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 안 나가서 좋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피해서 좋고 결국 이 모든 이득은 결국 법을 몰랐던 피해자의 손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꼬인 상황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든 절차를 시작하는 마법의 문장, 열쇠가 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사고를 설명할 때 그냥 교통사고 났어요. 이게 아니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행동계획 나갑니다. 첫째, 지금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둘째,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시고요. 셋째, 신고할 때 이 사고가 바로 그 특례 예외 사고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형사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딱 요청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골반골절 6주 진단 이렇게 딱 적힌 공식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동안 치료받은 기록이랑 영수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놓은 메모 같은 게 있으면 수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랑 피해 사실만 명확하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공식적으로 사고 접수하고 수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에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누가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돈 문제가 얽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문장,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회사는 친절하지만 중립은 아니다. 보험사 직원이 전화해서 엄청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당신 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해자랑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횡단보도 사고, 특히 이런 특리 예외 사고에서는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이 여러분에게 준 정당한 권리,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대신해서 그 권리를 지켜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